반갑습니다. 알트랑 9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어제 날짜로 970개 테스트 발행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죠. 어제 날짜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약 2조 달러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어요. 이것이 2028년까지 2.8조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40%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대단히 크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 리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플은 기본적으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코인이었죠. 그런데 송금을 하려다 보니 그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플이라고 하는, 즉 XRP라고 하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의 니즈는 사실상 XRP 쪽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송금은 사실상 달러 송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달러 송금을 수수료를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적게 만들었고, 또한 코인 특유의 엄청난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송금을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은 이 송금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리플이 사업 비전을 설명하자마자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파트너로 참여했었던 것이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압도적인 1위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죠. 전체 시총조차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1190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그 뒤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2위 스테이블이 USDC죠. 미국의 기관과 심지어는 국가까지 나서서 밀어주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시총은 359억 달러에 달하고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7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리플입니다. 현재 리플 가격 자체도 SEC 소송 승소와 함께 올 2024년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방금 살펴봤던 스테이블 이슈까지 올 한해 XRP의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무려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 신탁을 출시한다고 전합니다. 이 신탁이 규제 승인을 받으면 ETF로까지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리플의 입장에서 신탁이든 ETF든 그 자체가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도권의 승인이 중요합니다. 현재 제일 리플이 목말라 있는 부분이 바로 제도권 승인이죠. SEC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 그동안 만들어놨었던 파트너십들, 금융권 파트너십들이 모조리 잠정 중단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제도권 승인인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빠른 추진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홈페이지고요. 이미 그레이스케일에서는 XRP 트러스트, 즉 신탁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탁 상품으로 코인을 취급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이 XRP라고 하는 코인을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현물 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들 개미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힘을 보태줘야 하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회계 처리입니다. 아직까지 코인 보유와 거래에 대해서 정식적인 세금 과세 표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유입하기 꺼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ETF 승인을 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대형 기관을 통해 XRP 트러스트가 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면 기관이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리플의 차트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가격 패턴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과거에도 볼린저 밴드 확산, 즉 위든 아래든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볼린저 밴드의 채널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지금도 충분히 좁아지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프랙탈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 2021년 상승을 앞두고 재미난 패턴이 나옵니다. 고점과 저점을 만들고 아치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횡보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큰 진동을 주면서 거대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고점과 저점을 만들죠. 그리고 다시 아치형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횡보 단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 구간에서 바로 이 구조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상승을 앞두고는 큰 진동폭을 주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오랜 관행이니까요. 일봉으로 살펴보시죠.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겹쳐둔 것은 바로 비트코인, USDT 실선 차트입니다. 이렇게 겹쳐서 보면 두 개의 자산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8월 초에 있었던 이 하락 지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때 반등에서 나왔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암살 시도였습니다. 모두들 뉴스 기억하시겠죠? 그때 이후로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반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이때 반등폭으로 리플은 이전 고점이었던 저항 구간까지 올라간 반면 비트코인은 그 절반 수준에 도달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있었던 저점 이후에 리플은 저점을 올려가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저점을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가격 흐름의 구조에 있어서도 리플은 상단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는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슈들과 함께 차트의 움직임까지 리플에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이와 같은 차트 분석과 앞서의 뉴스 및 시황과 관련된 발빠른 분석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따라 저희 리플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갈 리플의 차트가 우상향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